반갑습니다. 저는 대연동에 위치한 함세장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가 있고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어떤 장애가 있냐면 소아마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가지가 힘이 없어서 혼자서는 보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냥 가시잖아요, 학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학교를 보내보실 거라고 저를 업고 근처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저희 학교에서는 저를 받을 수가 없다고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저를 업고 혜성학교라는 특수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지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제 나이 때도 지금처럼 조금 보편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더라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분리되거나 그러지 않고 사회 통합의 방식으로 가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공부를 조금 한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드시고 광안여중과 동여다 고등학교를 제가 가게 됩니다. 거기를 졸업을 했고요. 학교에 갔더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들이 화장실을 지어주셨어요. 부모님들이 돈을 내어가지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사실은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인식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게 이제 가족의 탓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1학년은 좀 1층에 있고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계단을 매일 올라다니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학교에 부탁을 해가지고 반을 1층으로 좀 내리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거기에 교실 수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가사실에도 가야 되고 미술실에도 가야 되고 음악실에도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학습이 저는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체육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교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었고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저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스스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제 스스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눈치와 모든 그런 것들을 내 속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통합적 방식과 이런 것들을 지향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냥 그저 신체적 손상이 나한테 있을 뿐인데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단 하나, 여러분들은 신체적 손상이 없으시고 저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양쪽 다리에 힘이 없는 신체적 손상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 삶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사회적 환경이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제 삶은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억눌림과 억압에 이렇게 좀 스스로 가슴에 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 가지 이동할 거라든가 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놓았지만 그때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때가 되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맞잖아요. 직장도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는 아마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그리고 이런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환경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 스스로 지금 여기가 자유롭게 꿈꾸자잖아요. 이런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 사몽을 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돼서 저도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아니, 네 몸도 건사하기 힘들고 네 하나도 책임지기 힘들면서 무슨 결혼을 하냐. 저에게 주변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냈던 그런 꿈꿨던 정말 멋있는 자유, 그런 어디든 가시고 어디든 무언가를 할 때 이동하고 접근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여러분들의 삶과 신체적 손상이 저한테 있다는 이유로 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이 그 신체적 손상을 너무나 제 탓으로 만들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은 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저는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족의 탓이요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놨냐고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망도 하고 아파도 하고 스스로 억눌림을 만들며 살았던 삶, 그러다가 어느 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라는 거를 접하게 되고 장애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면 이거는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제 삶은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저보다 조금 장애가 심한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남편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결심하게 되고 하면서는 어떤 서비스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활동보조 서비스가 생기게 됩니다. 제 곁에 제가 필요할 때 무언가 도움을 받고 제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이런 활동보조 서비스가 생기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운동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권리들을 만들어야 되는 운동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지는 사회 전반에 필요한 영역이다. 어디에서든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어느 순간 노인이 되면 노인성 장애가 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느 날 사고로 혹은 어떤 병으로 신체적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해서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했겠습니까? 장애를 선택하진 않았고 이제껏 저는 비장애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가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각 신체적 손상, 장애의 영역 그 모습에 맞춰서 이 사회가 이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신체적 손상,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권리와 똑같은 권리들을 누리면서 스스로 꿈꿀 수 있도록 무언가 꿈꿀 수 있는 삶을 그리고 그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고 복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복지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가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인식보다는 내 이웃으로 내 주민으로 부산의 시민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당당하게 권리로서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그 복지의 방향은 그 장애 당사자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여러분들과 똑같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똑같이 꿈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행복할 권리를 같이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